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액세스 1회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라는 건 우리 개체창에서 폼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2번에 1번은 폼을 수정해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고요. 각 상점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 외에 폼 안에서 내가 원하는 다른 작업들을 해주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1번을 전부 다 15점이죠. 이거는 점수를 맞아야 되고 획득을 해야 되고요. 2번과 3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도메인 함수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포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폼이 있어요. 폼에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폼이 있죠. 자, 폼도 동일하게 구조를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열기가 아니라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줘야 될 거고요. 폼을 디자인으로 띄우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화면에는 이런 눈금이 보일 거예요. 이 눈금은 없는 게 보기가 편하니까 요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눈금은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보기가 훨씬 편해져요. 대신에 이 눈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해제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눈금을 해제해주고 난 다음에 뭐가 화면에 떠 있어야 되냐면 위에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메뉴에 보면은 속성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성 시트라는 게 반드시 이렇게 화면에 떠 있어야 돼요. 이게 떠져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변경하자 그랬습니다. 자, 보면 화면에서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디자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변경을 해봐야 돼요. 자, 위에 메뉴에 보기를 폼 보기로 가서 변경을 해보면 자, 우리 그림은 이렇게 데이터가 여러 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문제지의 그림은 데이터가 하나씩 보이죠. 이렇게 여러 개 보이는 걸 연속 폼이라 그러고요. 하나만 보이는 걸 우리는 단일 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변경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요. 폼에 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폼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 보면은 눈금자가 있을 겁니다. 눈금자 앞에 보면은 사각형이 보이죠. 여기에 클릭을 했을 때 까만 점이 생길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폼 선택이라고 불러요. 요게 선택되어 있을 때 속성 시트에 보면은 선택 유형이 폼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다른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폼 기본에 대한 것들은 폼 선택 상태에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메뉴가 보면은 보이죠? 형식, 데이터, 이벤트, 기타 모두가 있을 거예요. 모두는 이거 네 가지를 총괄한 건데 여기서 찾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구역별로 찾는 걸 권장합니다. 자, 기본 보기 속성은 형식에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다 눌러보는 거 괜찮습니다. 기본 보기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연속 폼이라고 돼 있죠. 이걸 단일 폼, 하나만 보이는 걸로 바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기를 폼 보기로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봐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는 이걸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익숙해지면 확인을 안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이 복잡하니까 제가 탐색창을 줄여놓고 이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레코드 선택기라는 게 이거예요. 요 보이죠? 삼각형. 이게 레코드 선택기고요. 탐색 단추라는 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형식에 레코드 선택기를 예, 탐색 단추를 예, 두 개를 예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현재 폼에서 새로운 레코드의 추가 삭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 데이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작업을 합니다. 추가 삭제를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본문 영역에
얘가 본문 영역이잖아요. txt 기간명이라는 걸 찾을 건데 txt는 텍스트 상자라는 뜻이거든요. 기간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건 레이블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걸 선택을 했을 때 txt 기간명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얘는 텍스트 상자다 이용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기간명, 여기에는 봉사 날짜를 바운드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언바운드가 돼 있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필드를 연결할 때는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옆에 삼각형을 누르고요. 여기서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얘는 기간명, 봉사 날짜는 봉사 날짜 연결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폼 바닥글의 txt 총 시수 컨트롤 얘죠. 찾아서 이름을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시수의 총합이 보이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시수의 총합을 나타내자 그랬는데 시수라는 건 필드의 이름입니다. 시수라는 필드가 있을 거예요. 총합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총시수라는 글자를 앞에 띄워놓고 난 다음에 뒤에 붙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컨트롤 텍스트 상자에 우리가 컨트롤 원본을 연결할 때는 일반 필드면 이렇게 연결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수식을 적겠다 그러면 여기 필드 자체에 넣어도 되고요. 여기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공간이 좁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수식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엑셀에 이꼴 동일합니다. 수식을 넣을 건데 먼저 글자를 붙여야 돼요. 총시수라는 글자를 붙일 거예요. 여기 공백이 한 칸 있으니까 여기에도 공백이 한 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결하겠다라는 연산자, 앰퍼센트 연산자 엑셀에 썼던 걸 그대로 쓸 건데 주의할 건 붙이면 안 돼요. 한 칸을 반드시 띄우고 연결 연산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앞뒤로 다 띄워야 돼요. 그리고 합계를 구하자겠습니다. 합은 함수 이름이 똑같아요. sum. 가로 안에 어떤 필드 합계냐? 시수의 합계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엔터를 하면은 필드명 앞뒤로 보이죠? 요렇게 대가로가 생길 거예요. 이 대가로는 여러분들이 안 붙여도 알아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놓고 난 다음엔 보기를 반드시 폰 보기로 가서요.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봐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관련된 게 끝이 났어요.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놓고요. 2번도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폼이기 때문에 현재 폼을 닫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작업하겠습니다. txt 봉사 시수 합계라는 필드가 있어요. 이 자리죠. 학과가 회계학과 학생들의 봉사 시수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할 건데 쿼리든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쿼리와 dsum이라는 함수를 쓰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참조해서 결과가 20이라고 들어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dsum은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dsum 뭐냐면 액세스 함수인데 도메인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함수를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크게 화면상에서 이렇게 띄워놓고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에 수식이니까 제일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이 꼴이 붙어야 됩니다. 함수 이름은 dsum이에요. 엑세스에서 이 D자로 시작되는 함수들을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메인 함수는 필드, 그 필드가 속해 있는 영역, 그리고 조건 이렇게 들어올 건데 필드와 영역과 조건을 전부 다 따옴표로 묶어 줄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세요. 누구의 합계를 구한다 그랬냐면은 시수의 합계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수의 합계를 구하겠다. 내가 구해야 되는 필드는 시수예요. 저 시수가 어느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가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죠. 어디 안에 있다 그랬습니까?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거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 안에 이 쿼리에 시수라는 애가 있는데 걔의 합계를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학과가
학과가 뭐인 거라 그랬어요? 회계학과라 그랬잖아요. 학과가 회계학과라 그랬는데 이 회계학과라는 게 문자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는 문자를 보통 따옴표로 둘러싸야 하는데 내가 필드와 도메인 범위와 조건을 따옴표로 둘러싸고 있죠. 근데 회계학과에도 내가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 따옴표는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난다로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런 따옴표로 둘러싸이는 거 안에 문자를 넣을 때는 단일 따옴표를 넣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학과가 회계학과예요. 그러면 문자 따옴표 닫아야 되죠. 전체 조건 따옴표 닫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우리는 이런 걸 도메인 함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문제는 도메인 함수가 굉장히 쉽게 나온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이 자리에 넣을 거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보기를 폼 보기 가서 결과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봐주면 정상이겠습니다. 끝났죠? 그대로 저장 버튼 한번 눌러놓고요. 자, 3번 학생 정보 확인이라는 CMD 보기라고 돼 있어요. 얘입니다. CMD로 시작한다는 건 커맨드, 명령 단추라는 뜻이에요. 이 단추를 뭐 하면이라 그랬습니까? 클릭을 하면 재학생 관리라는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여는 매크로를 만들 건데 지금 보면 매크로의 이름이 있죠. 매크로 이름이 있다라는 건 이 매크로가 개체창에서 저장되어서 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이 단추에 매크로를 연결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매크로는 어디서 만들 거냐면 만들기라는 거 안에 매크로가 있어요. 자, 매크로로 가서 자, 매크로는 단순합니다. 뭘 하자 그랬냐면 폼을 연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를 열 때는 오픈, 뭔가를 닫을 땐 클로즈가 되겠습니다. 오픈을 찾아서 오픈 폼이라는 걸 찾으세요. 누구를 열 건가? 재학생 관리 폼을 어떻게 폼 보기 형식으로 폼이라고 돼 있죠. 조건만 설정을 해주면 돼요. 왜요? 조건문이 있을 겁니다. 조건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학번 필드의 값이 현재 폼에 이때 학번이라는 필드의 그 데이터 값은 실제 데이터고요. txt 학번이라는 건 우리 폼 안에 있는 보이죠? 얘가 txt 학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필드 학번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같을 때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넣어줄 건데 뭐라고 넣을 거냐면 학번이 같으냐? 저때 말하는 학번은 필드예요. 같으냐? 누구의? 폼 안에 있는 txt 학번과 같으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폼이라고 여러분들이 넣어보면은 밑에 이렇게 폼즈가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하고요. 앞뒤로 지가로서 대가로 생기죠. 이 안이란 의미에서 느낌표를 붙여주면은 있는 폼이 이렇게 띄워요. 어느 폼 안에? 봉사 내역 입력이죠. 이 안에. 다시 느낌표를 붙여주면 누구랑? txt 학번이랑 여러분들이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조건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조건을 준 매크로를 만들어 놓고요. 이 매크로 이름을 뭘로 주자 그랬습니까? 재학생 보기라는 걸로 주자 그랬습니다. 그럼 매크로를 재학생 보기로 저장을 하고요. 보이죠? 이렇게 저장된 건 탐색창에 여기 매크로에 재학생 보기라는 게 이렇게 생겨져 있을 겁니다. 이 매크로는 닫아 놓고요. 다시 폼으로 돌아와서 폼에서 CMD 보기라는 학생 정보 확인 보이죠? 이 단추를 아까 뭐 할 때 그랬어요? 클릭을 하면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벤트에서 연결을 할 거예요. 이벤트에서 온 클릭이라는 걸 찾아서 내가 만든 매크로를 연결할 때는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있는 걸 연결해 주면 될 거고요. 만약에 매크로의 이름이 없어요. 재학생 보기라는 매크로의 이름이 없고 그냥 매크로를 지정하자 그러면 옆에 점점점 생성기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매크로 작성기는 매크로가 저장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매크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가 저장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옆에 삼각형 눌러서 매크로를 만들었던 거 재학생 보기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요. 폼 보기로 가서 눈으로 보세요. 현재 학번이 이 사람이죠. 학생 정보 확인을 눌렀을 때 해당되는 요 사람의 보이죠? 요 사람의 실제 재학생 관리라는 폼이 이렇게 뜨면 정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폼을 작업한다라고 했을 때 폼 안에 어떤 내용들이 명령으로 들어와 준다라는 것들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 줘야 되겠습니다. 자, 탐색창 화면상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다, 어떤 개체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요. 문제 2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